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전 뉴스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오늘 준비한 집중 취재 내용 전해드립니다. 원칙이 흔들릴 때 언제나 민주주의의 근간이 위협받았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14일부터 선거사범 대응 체계를 현행 2단계에서 최고 수준인 3단계로 상향합니다. 특히 허위사실 공표와 가짜뉴스 유포 등 흑색선전은 물론 인공지능 AI 기술을 악용한 선거범죄에 강력히 대응하기 위해 AI 조작 콘텐츠 분석 대응 체계를 가동할 방침입니다. 이는 유례없는 AI 기술 악용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풀이됩니다. 과거에도 선거 때마다 허위 정보와 흑색선전은 늘 존재했으나 AI 기술은 그 범위와 파급력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딥페이크와 같은 AI 생성 콘텐츠는 유권자의 판단을 왜곡하고 민주주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단순 가짜 뉴스의 진위 판별을 넘어 콘텐츠 제작부터 유포까지 전 과정을 추적하여 범죄 혐의를 입증할 계획이며, 이는 자유로운 정보의 흐름과 법치주의 사이의 균형을 찾는 새로운 도전입니다. AI 기술의 진보는 선거의 공정성과 민주주의 원칙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더욱 엄중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내일도 가장 냉철하고 정확한 분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세계 질서의 근본적 재편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9년 만에 베이징에서 회동하며 기술 패권 경쟁과 무력 충돌로 번진 중동 사태 등 굵직한 난제들을 논의했습니다. 백악관은 11년 지시각 양국 정상이 14일년 지시각 만나 반도체, 핵심 광물, 이란 문제 등을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첫 해인 2017년 이후 약 9년 만의 국빈 방문으로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중대한 외교적 사건입니다. 이번 회담은 단순한 양자 관계를 넘어 글로벌 경제와 안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반도체와 희토류를 포함한 핵심 광물을 둘러싼 기술 패권 경쟁에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으며, 이란 사태와 같은 국제안보 현안에서도 각기 다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에너지 및 원자재 시장의 불안정성과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 속에서 두 강대국의 입장은 세계 경제의 향방을 결정할 핵심 변수가 될 것입니다. 패권 경쟁 속 국제 질서 재편은 자유와 시장 경제 원칙을 수호할 확고한 리더십을 요구합니다. 단편적인 사건 너머의 진짜 맥락, 그전 뉴스가 계속 짚어드리겠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세계 원유 수송량의 20가 통과하는 이 해협의 위협은 전 지구적 재앙을 경고합니다. 이란군 대변인 모하마드 아크라미니아는 11년지 시각 미국의 대이란 제재에 동참하는 국가의 선박은 호르무즈 해협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타스 통신에 따르면 이란은 미국의 선례를 따라 자국의 제재를 가하는 국가들에게 어려움을 주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종전 제안을 완전히 용납할 수 없다며 전면 거부한 직후 나온 발언으로 양국 간의 군사적, 외교적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음을 보여줍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중동 석유의 핵심 수송로로 이곳의 봉쇄는 곧 세계 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을 의미합니다. 이란 초강경파 정치 세력이 미국과의 협상을 반대하며 대결을 주장하는 가운데 카타르 앞바다에서 벌크선이 정체불명 발사체에 피격되는 등 실제 물리적 충돌의 징후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이란 전쟁발 에너지 원자재 비용 상승을 초래하며 중국 생산자 물가 급등에도 영향을 미치는 등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자유로운 항해의 원칙을 위협하는 행위는 국제 질서의 근간을 흔들며 모든 국가의 경제적 번영을 침해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기준과 팩트,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고 지켜봐 주십시오. 원칙이 흔들릴 때 언제나 같은 결과가 반복됐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원칙 자체가 시대의 변화를 따라 재정립되기도 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911 테러 이후 25년 가까이 이어진 미국 대테러 정책의 골격을 올해 다시 짰습니다. 백악관은 6일연 지시각 16조 분량의 미국 대테러 전략 2026을 공개하며 알카에다나 이슬람 국가이즈 같은 중동 지하디스트 조직 대신 멕시코를 비롯한 서방구 마약 카르텔을 첫 번째 표적으로 명시했습니다. 이는 911 이후 미국 안보 전략의 무게중심이 사실상 처음으로 중동 사막에서 미국 남부 국경으로 이동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러한 전략적 전환은
국내 안보 위협에 대한 인식 변화와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중동 지역의 테러 조직들이 여전히 위협적이지만 국경을 넘나드는 마약 카르텔이 자국민의 생명과 사회 질서를 직접적으로 파괴하고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입니다. 이는 자유로운 사회를 지키기 위한 국가의 책임이 어디에 우선적으로 집중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며 향후 북미 지역 안보 협력 및 국제 마약 범죄 대응 방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국가 안보 전략은 국민의 생명과 자유를 지키는 최우선 과제에 집중하며 현실적 위협에 대한 능동적인 대응을 통해 그 정당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내일도 가장 냉철하고 정확한 분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벌어진 이 사건은 단순한 노사 분쟁을 넘어 한국 경제의 근간을 위협하는 경고음입니다. 삼성전자의 성과급 산정 방식을 두고 노사 갈등이 심화되고 경찰이 노조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기흥사업장을 압수수색하는 등 전훈희 감독은 가운데 주한미국 상공회의소 암참는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글로벌 공급망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암참은 11일 삼성전자의 파업이 현실화돼 생산 차질이 발생하면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공급 병목 현상과 가격 변동성 확대 등 공급망 전반의 우려가 커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삼성전자가 AI 인프라 구축의 핵심인 메모리 반도체 공급망에서 차지하는 절대적 위상 때문입니다. 삼성전자의 노사 갈등은 단순히 한 기업의 문제를 넘어 국가 경제 안보와 직결된 문제입니다. 경찰 수사 중인 블랙리스트 의혹은 노동자의 자유로운 권리 행사를 침해하는 중대한 사안이며 동시에 이로 인한 파업은 첨단 반도체라는 국가 핵심 산업의 생산성을 저해하여 글로벌 경쟁국에 반사이익을 줄 위험이 있습니다. 안정적인 노사 관계와 법치에 기반한 문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한국 반도체 산업은 물론 글로벌 공급망 전체의 불확실성이 증폭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노동자의 권리는 법치 안에서 균형을 이루어야 하며 특히 국가 핵심 산업의 노사 문제는 시장경제의 원칙과 국가 경쟁력 보존이라는 더 큰 틀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단편적인 사건 너머의 진짜 맥락, 그전 뉴스가 계속 짚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심층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진실을 향한 시선, 그전 뉴스였습니다. 잊지 말고 구독을 눌러 내일의 뉴스도 함께해주세요. 고맙습니다.